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이제, 민사소송법 예비선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첫날 항상 하는 거지만은, 일단 전체적인 강의 목표하고 개관을 좀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있죠? 그거 보고 쭉 한 번만 개관을 하고, 강의 목표하고 시간표, 왜냐면 지금 막 이렇게 강의 시간이 형사소송법이랑 겹치고 다른 거랑 겹쳐가지고 약간, 오전도 해야 되고, 아니, 저녁도 하고 오전, 다음 주부터는 오전으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형사소송법이 오늘, 내일 오전 강의 끝난다고 그래가지고요. 원래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어제 개강이었잖아요. 어제 개강이어가지고 민사소송법이 그래서 나는 오전으로 강의 계획서를 쭉 짜서 보냈는데 그래서 오전이랑 겹쳐가지고 어제는 못했고 오늘하고 내일만 형사소송법을 좀 중복되더라도 저녁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강의는 오전인데 그러면 이제 구정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20일 날 끝내야 돼가지고 15일 날 일요일 날 그때는 정규 강의로 그냥 해가지고 오후쯤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거 좀 부족한 거 있으면 그때 보충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4페이지에서 강의 진도표 여러분들 확인만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내일까지는 저녁이고 다음 주는 오전에 해가지고 9시부터 12시 반 내지 1시 사이에 그래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똑같이 7시부터 10시 반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래서 다시 1페이지로 와서 이제 우리 이제 교재가 제가 이제 이번에 민법하고 이제 민사소송법 좀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요거는 이제 출제 경향이 이거 강의 계획서에 2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2페이지에. 그래서 시험이 매년 보면 알겠지만은 그 법무사 민소법 출제 경향이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작년도 만만치 않고 뭐 올해도 만만치 않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약간 지역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민법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민법은 일단 1차를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서 지금 예비소라니까 기본서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그래서 기본서에 나오는 중요 판례들을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그 판례에 해당되는 사례를 거의 빠짐없이 한 것 같아요. 민법 할 때.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예비순환은 그냥 책만 한번 쭉 그냥 스킵하러 하고 그 다음에 그 1순환 때는 이제 그 이런 식으로 기본서하고 그냥 기본 사례 얇은 거 가지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순환, 3순환은 이제 그 약간 어렵고 중요한 사례를 이렇게 했더니 어려운 사례만 다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한 거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민법처럼 이렇게 예비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남은 게 1순환, 2순환, 3순환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지금부터 좀 지금도 힘들더라도 좀 출제 가능한 사례들은 계속해서 네 번 정도는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써보고 해야지 이게 본시험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합격 점수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두 번 보고 그냥 가라고 그러면 결국은 잘 안 보고 그냥 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민사소송법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서하고 중요 판례하고 그 다음에 사례 해당되는 사례들을 될 수 있으면 다 풀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따라와 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비순환 기본서하고 1순환, 2순환, 3순환 거의 사례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도 많이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본시험 가면은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본대로 출제 경향에서 올해도 첫 문제만 지금 8개가 나왔잖아요. 거의 민법에 맞먹는 막 문제수를 내고, 그죠? 점수도 다양하게 10점,
여러분들 다 봤겠지만 이거 재심사유, 뭐 추한상고, 신급대리, 대리권 소멸 다 그래서 실질은 뭐 상고시 2심 심판 그 다음에 교환적 변경, 전압적 파기환송, 기속력 요까지는 여러분들은 이제 요게 이제 보면은 그 출제에서 이제 약간 잘 아는 판례 문제, 약간 중간적인 거, 이제 불이타, 그죠? 지엽적인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6번, 7번이 좀 그랬죠? 6번, 7번이. 잘 판례, 책에 없는 판례들만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결국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불이타는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점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그죠? 6점, 7점, 14점, 7점, 7점, 14점이니까 잘해야, 그죠? 반타작 내지 뭐 5, 6점 맞으면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여기요, 나머지 문제들. 여기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 여기서는 잘 쓴 사람하고 못 쓴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많이 난다. 그래서 항상 모든 시험이 중요하고, 자기가 전형적으로 찍히고, 약간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세모 중간 난이도다 하더라도 거기서 점수 차이가 나지 저렇게 불이탄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형적인 문제, 이거는 사실은 책에는 있고 사례집에는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고 가면은 이거 점수를 못 맞았을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강의도 여기서 여러분들 점수 차이를 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의 문제는 뭐 저도 못 찍고 누구도 못 찍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뭐 대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충분히 대비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여기 중요하고 약간 중간적인 난이도 같은 거는 충분히 대비가 돼요. 그렇게 하고, 또 항상 경향이 한 3년 전부터인가 지금 보면은 거의 뒷부분에서 다 나왔죠. 파기환송, 재심, 추한상고, 신급대리는 앞부분이지만 추한상고랑 연결이 돼 있었고, 2심의 범위, 심판 범위, 상불은 불변금하고, 상고심에서 교환점 이것도 같은 문제. 재상고, 전압적 파기환송, 기속력.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4대 난제라고 하는 뒷부분이요. 기판력, 상소, 청구병학, 다수상사, 거기서 그냥 다 나오잖아요. 작년에도 거의 한 60, 70% 나오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문서 문제는 원래 증거 파트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문서는 증거 파트에서 문서 하나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뭐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향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요번 시험도 뒷부분에서 나올 거를 생각을 해서, 뒷부분을 좀 강조, 4대 난제를 좀 대비해서 4대 난제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도 기본서 중요 사례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빠짐없이 될 수 있으면요. 빠짐없이 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4번 돌린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민법에 의해서 민사소송법도 이렇게 기본서를 했는데, 어제 오전에 이제 강의가 개강되는 줄 알고, 좀 빨리 출판을 해서 내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민사소송법은 변호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이나 그 기본서가 거의 통일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변호사 시험 그 교재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좀 정장본으로 해서, 색깔은 좀 빨간색인데, 그걸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 색도 아니고 단색이 돼 있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시고, 곧 변호사 시험 정장본이, 그리고 두꺼운, 작년 쓰던 그런 것처럼 그게 나오면 교환해 드릴 테니까,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마구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거는 새 책으로 다시 교환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기본서 역할 하는 책으로 해서 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집이요. 사례집. 작년에는 기본 사례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보다는 이제 많이 추출해서 기본 사례만 있는 것만 했을 걸로 하고, 아까 말한 대로 2순환, 3순환부터 약간 다른 국가시험 보충 문제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충을 해서 했는데, 요거는 거의 빠짐없이 만든 사례집이거든요. 거의 모든 중요 쟁점은.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서는 가면 갈수록 이제 사전적으로 영어 사전처럼 놔두고 결국은 사례를 계속 돌려서 시험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 민법에서 우리 자료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민법은 한 1월 말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비순환 때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 연습한 거를 사례집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의 빠짐없이 만든 사례집으로 아마 출간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사례풀이 구조도 지금 넣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 것만 보면 민법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약속드린 대로 제가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례집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변리사 시험은 거의 사례만 나오기 때문에 사례집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얇게 하고 조금 하고 그래서 대비가 되는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합격을 바라고 그죠? 간절히 공부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요걸로 꾸준히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서는 사전처럼 찾아보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좀 빠진 판례라든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최근 판례라든지 그런 판례 문제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충 요 사례집에다가 오히려 보충을 해서 나중에 요거 한 것만 빨리 돌려가지고 보는 방식으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예비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다 하고 여러분들 기본 실력도 쌓아야 되고 사례 실력도 늘려야 되고 그런 시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강의 계획에 좀 따라오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조금 이제 그 두 개 다 해야 되니까 약간 번거로운 건 있는데 어차피 뭐 예비순환 때 이렇게 번거롭게 해놓으면 1순환, 2순환, 3순환은 사례집만 가지고 쭉쭉 돌리면은 거의 빠짐없이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을 어느 정도 출제 경향과 강의 계획과 그 다음에 대비책을 얘기를 했고요. 기본서하고 사례집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도 지금 한 10개년 정도 이렇게 얇게 해서 하나 했죠. 그래서 그것도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시간이 되면 요거요. 요거.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거를 대입시켜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해서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게 만만한 아주 쉽고 그런 것도 물론 좀 있지만은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도 항상 갖추고 다니면서 이제 오늘 해당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같이 확인만 해보고요. 그건 연습해보면 이렇게 연습하고 풀면은 기출은 좀 쉽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총 5건이에요. 5건 노트까지 합쳐서. 근데 결론은 기본 공부 방향은 일단 기본서를 정리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중요 사례를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사례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는 여러분들도 힘들더라도 계속 얘기했지만 한번 맞춰서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강의 계획서에 그래서 이제 2페이지 부분 쭉 써 있는 거는 2페이지, 3페이지까지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3페이지에는 요번이 이제 예비순환이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1순환, 2순환, 처음만 보는 3순환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까지 해서 강의 계획 예비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으로 민소법 암기장 강의하고 판례, 암기장 강의하고 판례인데, 지금같이 출제 경향에서 여러분들이 암기장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푼다. 그래서 그게 과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암기장 강의하는 건 좋은데 암기장만 공부해서 과연 지금 이런 사례를 풀 수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오히려 사례집을 단거나 해가지고, 그거를 또 확 줄여놓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나을 것 같아요. 암기장도 좋은데, 실력이 좋고, 그것만 봐도 막 이런 사례를 풀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대단한 실력이고 좋겠는데, 과연 그 실력이 될런지, 그건 좀 의문이에요. 의문이라서, 요거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리고 그런 건 다 할 텐데, 일단은, 사례만 출제되니까 사례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1순환, 2순환까지는. 그래서 어떤 사례가 나와도 착착착 풀 수 있도록. 그렇죠? 단지 판례 하나만 딱 쓰고 이런 거 말고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합격 점수를 맞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잘 합격 점수까지 도달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재판은 올해도 뭐 저기 2개년 판례 마지막으로 나눠드리고 했지만은 내년 이제 또 그죠? 내년 또 한 9월이나 그쯤 한번 재판만 따로 이제 매년 만드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마지막까지 대비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예비순환부터 3순환, 안기장 재판은 꼭 해야 되겠죠. 재판 이거는 그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번 책도 올해 11월 판례까지 다 흡수를 시켜놨어요. 올해 11월 판례 공부까지 다 흡수를 시켜놨으니까 판례가 부족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전체 강의 계획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바로 이제 강의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기본서 가지고요. 이제 1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기본서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민사소송, 이제 의의와 목적 나오는 거. 여기는 뭐 시험 나오는 것보다 첫날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죠.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 개관. 그래서 노트도 1페이지 하고요. 기본서 기본 드릴 노트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민사소송의 개관이요. 여러분들 뭐 잘 알겠지만 하여튼 이 개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 항상 내가 공부를 할 때 전체 파트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서 드릴 노트에서 1페이지 부분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거의 딸딸 외우다시피 할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남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맨 처음에 이제 원고가 그죠? 원고가 2억 대여금을 줬는데 안 갚는다. 그래서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한다. 여기서부터 항상 그죠? 이렇게 일정한 분쟁이 있고 분쟁에 따라서 그죠? 소를 제기하는 게 민사소송의 출발이죠. 출발. 그죠? 출발. 그래서 맨 처음에 소장 제출하고 그죠? 그래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소장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소장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민법 할 때 이거 소장 서식 간단히 강의 뭐 한 3회 정도 했지만은, 최소한 요 정도는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서, 그러면 책에서 어디를 말하는지, 그죠? 당사자 파트를 말하는지, 청구 취지 파트를 말하는지, 청구 원인, 뭐 입증 방법, 증거 파트, 첨부 서류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디를 말하는지 확실하게 입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요. 그죠? 구조는 여러분들 지금쯤은 잘 아리라 생각을 하시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장이 제출되면은 두 번째 하는 게 법원에서 이제 배당이 돼가지고 재판장한테 배당이 되죠. 그럼 재판장은 소장 심사를 한다. 그래서 소장 심사는 아직 시험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절차는 알아야 되겠죠. 소장 심사에서 이 소장이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거를 심사를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주로 당사자가 특정돼 있는지 청구가 특정돼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소장 심사에서 이 당사자 파트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요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 써있는지 심사하고 더 중요한 거는 특정되어 있는지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피고가 그냥 김씨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집원 없이 건물을 인도하라 명도하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당사자나 청구가 불특정됐죠. 불특정 이런 거는. 그래서 불특정되면은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보정명령이 나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정하면, 그죠? 통과하거나 보정하면, 이렇게, 다음 절차로 가지만, 보정을 안 했다. 그러면은 재판을 안 해주죠. 그래서 소장 각하 명령이 나가죠. 소장 각하 명령. 그래서 첫 번째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소장을 제거하는 절차를 갖고요. 근데 이제 통과를 됐다. 소장 심사 통과됐으면 소장 부분을 피고한테 송달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피고한테 소장 부분에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죠. 다툴 의사가 있다면. 근데 답변서를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서 또 재판을 종결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민사소송은 법원이 재판할 필요가 없는 그
소장은 전부 제거해버리죠.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그 두 번째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제 소장 답변서가 제출됐다. 그러면은 이제 소속 요건을 심사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죠? 소의 적법 요건이죠. 소의 적법 요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소속 요건을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는 세 가지 요소로 돼 있다. 법원, 당사자, 청구. 그죠?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을 할 자격이 있으려면 재판권이 있어야 되고 관할권이 있어야 된다. 당사자는 당사를 확정하고 당사자 능력으로서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소송 능력으로서 행위 능력 등등등이 있어야 된다. 청구도 소액으로서 뭐 소금 장승심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요소들이 소송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다 심사한다. 그래가지고 흠이 있으면 여기서 흠이 있으면 마찬가지 보정 여기도 사실은 보정을 하죠. 보정 명령을 내리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한다. 야, 이렇게 해서 요까지가 그죠? 요까지. 그래서 소장 심사, 부분 송달, 소송 요건 심사까지가 본안 전 단계라고 그러죠. 본안 전 단계. 그죠? 그래서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게 본안 전 단계. 그죠? 그래서 거기서 세 번에 거쳐서 그죠? 재판할 자격이 없는 것은 걸러낸다. 소장 각하, 무변론 승소, 소 각하 판결 해서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통과를 했다. 그죠? 그래서 소 적법 요건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안으로 들어간다. 본안. 그래서 본안은 원고의 청구권 전부만 심사하죠. 원고 청구권 유무만 심사를 한다. 이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례 풀 때도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주세요. 목차를 잘 못 잡겠다. 그러면 적법 본안이에요. 적법 본안. 이렇게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가거든요. 적법에서 소송요건 심사 검토하고 본안 들어가서 청구권 전부 심사하고 마지막에 법원의 판결 이렇게 쓰면 거의 훌륭한 목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알면서 적법과 본안으로 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하고 본안에 들어가면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는데 이건 임의 절차가 돼가지고 이제 이거는 거의 무시해도 되고요. 그래서 원칙적 변론기일주의라서 변론기일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이 과정. 그죠? 이거는 뭐 쉽죠. 변론기일날 재판하고 변론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이렇게. 그래서 판결 선고해서 원고가 승소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청구 인용 판결 한다. 이 용어는 여러분들 잘 알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원고가 패소하면은 청구 기각 판결을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되죠. 1심 절차가 끝나는 거죠. 1심 절차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패소한 자는 이제 상소, 그죠? 2심과 3심을 하게 되겠죠. 3심, 확정되면 재심까지, 그죠? 확정되면 재심까지. 이렇게 해서 상소심 절차가 이제 진행돼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은 이제 여기는 지금 사람은 1대1, 청구도 하나 있는 그런 기본구조에 대한 절차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로 청구가 복수일 때, 그죠? 청구가 여러 개일 때, 그 문제하고, 복수일 때와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대 난제라고 하는 게 이 판결이 확정이 됐다.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 생긴다. 그래서 기판력이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상소심 두 번째, 청구의 복수 세 번째, 다수 당사자 네 번째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대 난제라고 해가지고 계속 한 3, 4년 전부터는 법무사 시험에서 4대 난제에서 최소한 70%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는 올해도 하여튼 그런 경향에 맞춰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앞부분은 조금만 공부하면 웬만하면 되니까 이제 뒷부분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뒷부분이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대 난제를 철저하게 빨리 갈 수 있도록 해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첫날이니까 이제 기본적인 걸 다 확인해 봅시다. 그럼 재판. 이제 왜냐면 계속 재판 형식이 나올 테니까 첫 페이지부터 재판은 3개가 있다. 그죠? 그래서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 그죠? 이거 다 재판이에요. 재판. 법원의 재판. 그래가지고 판결은 본질적인 부분. 그죠? 그래서 3가지가 있죠. 소각화 판결, 청구인용, 청구기각. 여기 3개가 판결하고 나머지 결정, 뭐 가압류, 가처분, 명령, 지금처럼 소장각화 명령은 재판장의 권한이니까 그죠? 명령이 있다. 그래서 부수적인 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첫날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처럼 본안 전하고,
본안으로 나눠서 판단하고, 본안 전은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본안은 청구권 존부 심사하고, 이 목차를 많이 활용할 것. 그다음에 마지막 법원의 판결이요. 그래서 소의 적부에서는 소를 각하한다고 그래야지 청구를 각하한다 그러면 많이 감점당한다고 하니까 그런 용어에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 존부에서는 청구를 인용이나 기각한다 이래야지 소를 인용한다 기각하면 또 이것도 많이 감점당하니까 세세한 거 좀 마지막으로, 그죠?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부터 확실하게 주의 깊게 답안지를 쓸 수 있도록 연습해 두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식에서는 지금 본 대로, 소장은 당사자, 여기 당사자 원고피고, 청구 취지, 청구원 입증 방법, 첨부 서류 5개 목차로 돼 있다. 그렇게 하고, 요 3개가, 그죠?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원인, 요 3개가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입증 방법, 첨부 서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피고가 이제 다툴 의사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한다. 그죠? 그래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그래서 피고는 자기가 전부 승소하는 게 청구기간이니까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그 다음에 청구원인의 답변은 안 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하고 입증 방법.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 껐다는 부인의 답변서 갑받던 항변. 그 다음에 소각화 구하는 본안전 항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두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서면 시험에 안 나오죠? 사이에 이제 준비서면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기초로 해서 판결문이 나오죠. 그래서 청구 취지에 대한 응답은 주문으로, 그 다음에 청구원인에 대한 응답은 이유로 해서 응답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요. 그래서 청구 인용, 청구기각, 그 다음에 소각과 판결을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예, 전체 개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머릿속에서 익숙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나와도, 어떤 부분이 나와도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민사소송의 의의와 목적,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수험에서는 거의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도 여기 있어요. 교과서 1페이지요. 교과서 1페이지에서도. 요 순서대로 그대로 설명해 놨으니까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으세요. 요 순서대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소장 제출, 심사와 소장 부분 송달. 아까 우리 개관한 거 그대로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오늘 가서 스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답변서 제출, 소송 요건 심사, 변론 준비 절차는 빼고 변론, 사실에 주장된 게와 증거조사 단계, 그죠?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증거조사, 자유심증, 증명책임,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보고 그런 걸로 진행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고, 그래서 소각과 청구기각, 청구인용, 그거 기억하고요. 불복 절차로 상소심, 그죠? 그래서 1심, 2심, 재심까지. 그 다음에 요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청구 복수, 다수 당사자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끝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 개관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간단히 개관 그다음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여기는 뭐 볼 필요 없어요. 형사소송과 그 다음에 행정소송 전혀 관계 없는데 책의 구색을 위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간단히 보지도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 있는 게 그나마 가사소송 비송인데 비송사건은 한 번도 출제는 안 됐는데 그래도 저희 때부터 비송사건은 그래도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뭐 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급으로 하면 한 C급 정도 그래서 했는데 이건 얘기하지만 비송사건은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죠? 비소송 아닐 비자 그죠? 비소송 대소송 우리는 그러니까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닐 비자 그죠? 소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다 알아야 그죠? 소송을 처음부터 다 알아야 여기다가 낮점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의 마지막에 그죠? 매년 그랬어요. 마지막 날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네. 다 알면 그죠? 여기까지 어느 정도 소송 절차를 다 하면
거기 가서 아닌 것만 붙이면은 다 그게 비송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별적으로 이제 진도하면서 앞에 막, 공유물 분할이라든지 형식적 형성해소, 뭐 여기 보면은 대부분 요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공유물 분할, 경계학적, 형식적 형성해소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개별적인, 그 뒤에서 개별적으로 좀 하겠어요. 개별적으로. 이거는 중요하죠.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죠. 그죠?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일반 비송은 아직 출제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 날 하겠어요. 이거 심판 절차도 소송에 반대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비송의 독자적인 논점으로 처음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디냐. 그래서 소송의 비송화 한계에서 이제 그 관할의 문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는 여기 소송의 비송화 한계하고, 요렇게 합쳐져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사례에서, 특히 저기, 과거 부양요청구, 이거예요. 과거 부양요청구. 이것이 소송이냐 비송이냐 해가지고 판례는 비송으로 봐서 소송으로 제공 관할 위반이다.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마지막 날 하겠어요. 왜냐면은 소송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 정도로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대비만 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공유물 분할, 경계확정, 형식적 형성에서는 그건 자세하게 하고요. 그랬죠? 이거는 마지막에 가서 한다. 이렇게 됐고, 그 정도로만 체크해 놓고요. 이건 사례 일론점으로 하나 체크해 놓는 정도 할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네, 그 다음 페이지. 소송에 가려면은 분쟁. 여기서는 전부 화해, 조정, 중재가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화해하고 조정은 저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기판력, 소송 종료 파트에서 당사자의 소송 종료에 의해서 소치와 청구 있나 화해할 때.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이제 정리하면 돼. 이것도 뒤에서 기판력 문제겠죠? 이거 화해도 확정 판결 동일한 요력이 있기 때문에 기판력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중요한 논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연습을, 기판력 파트를 가서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정도. 지금 뭐 여기는 뭐 화해 조정 개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또 물어보면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화해 조정은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의 성실의 원칙. 여기서 민법 1조. 민법은 2조고, 민사소송법은 1조고, 그렇죠. 근데 아직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근데 신의 성실도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걸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의 칙이 쭉 걸쳐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래서 신의 성실 독자적인 논점이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의 성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금반원, 뭐 실효의 원칙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민법부터 민소법에 똑같은 법리, 그죠? 근데 어느 국가시험도 신의 칙은 거의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논점, 판결의 편치라든지, 무슨, 여기서도 앞에 보면 송달, 추한상고 뭐 그런 데서 나오지, 신의 칙 독자적인 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이미 여기서 많이 하게 돼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마지막 날 확인만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신의 칙도 넘어가고요. 지금 하지 말고 마지막 날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쭉 넘어가서 14페이지, 15페이지로 가도록 합시다. 15페이지. 민사소송법이라고 한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5페이지 파트로 가서. 예, 그래서 민사소송은 뭐, 거기서 뭐 이거 공법이고, 그 다음에 민사법이고, 절차법,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첫 시간에 제일 잘해야 될 게, 매년 강의 첫 시간이 이걸로 하는데, 민사소송 법규의 종류, 이거를 잘 알아야 앞으로 강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민사소송 법규의 종류. 예, 이거는 처음에 출제되는 것보다는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기본적인 전제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지만 다른 쟁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잘 안 된 사람은 확실하게 정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노트를 보고 4페이지를 보고 이제 해봅시다. 4페이지. 그래서 신의치까지는 여러분들 생략하고요. 4페이지에서 그래서 이게 꼭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데 첫날 빠지면 내가 매일 같이 뭐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런 말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분류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민법 때 민사송법을 분류를 하잖아요. 민법은 한 1100 몇 조까지 있고 민사송법은 한 500 몇 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임의규정, 강행규정으로 나누고 강행은 단속과 효력규정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민사송법 완전 반대가 아니라 완전히 체계가 달라요. 완전히 체계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훈시규정과 효력규정으로 나누고 효력규정이 오히려 앞으로 가죠. 앞으로. 그죠? 그리고 효력 안에 강행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분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민법도 하니까 민법을 분류하는 이유는 이 근거 논의의 실익은 이 민법 규정을 위반 시 그 위반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의 효력이 과연 유효냐 무효냐 그걸 판단하는 거죠. 유효 무효. 그죠? 효과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민법 규정 분류의 논의의 실익이에요. 마찬가지로 민사송법 왜 나누냐? 민사송법을 위반한, 그죠? 민사송법 규정을 위반한. 이건 소송행위죠, 소송행위. 민사송법 규정을 위반한 소송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적법이냐, 부적법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논의의 실익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법 규정을 보면은, 이렇게 이미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그죠? 법률행위의 효력은 뭐죠? 유효예요? 무효예요? 임의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유효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임대차에서 626조 비용상한 청구권 포기특약 같은 거. 그죠? 그래서 626조는 임의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이게 대표적인 주자죠. 그죠? 임의규정. 그런 다음에 강행규정으로 나누고 가행규정 중에 단속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뭐냐? 사법성 효력은 이것도 유효로 보죠. 유효. 대표주자가 뭐 있죠?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금지시킨 부특법, 그죠? 부동산 특별조치법. 그거는 단속 규정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금지에 반하는 중간생략 등기 합의도 유효할 여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유효 요건 하에 유효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 위반한 법률행위 효력 얘만 무효란 말이에요. 얘만 무효. 그죠? 대표적인 게 법 변명 개정됐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인가? 거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부실법, 명의신탁, 그죠? 2자간, 3자간, 계약 명의신탁, 뭐 이런 것들, 그죠? 효력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다 무효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논의의 실익을 체크해서 민법도 저렇게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으니까 준비를 하시고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민사송법이잖아요. 민사송법. 그래서 민사송법을 위반한 법률행위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이제 분류 방법이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훈시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민사송법은 여기 있지만은 그 훈시규정을 위반한 민사송법 소송행위죠. 소송행위.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유효해요. 유효하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효력규정 중에 강행규정, 임의규정 다 합쳐가지고요. 강행규정, 효력규정 통해서 를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 크게 나눠서 소송행위 효력 얘는 무효예요. 얘는 무효다. 그래서 여기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오해를 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데 효력규정 중 강행규정, 효력규정 안에 들어가는 얘네 둘을 위반하면요. 일단은 소송행위는 무효해요. 무효. 그래서 임의규정을 위반해도 무효해요. 근데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많이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법이랑 달라요. 민법은 임의규정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소송법에서 효력규정 중 임의규정을 위반해도 무효해요. 강행규정은 당연한 거고. 그죠? 그래서 분류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럼 좀 더 세분해서 밑에 칸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논의의 실익은 이런 민소법 규정을 위반한 소송행위가 무효냐 취소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부터 정리를 하면 그 소송행위는 당사자의 소송행위하고 당사자는 누구예요? 원피고잖아요. 원피고. 그 다음에 법원의 소송행위로 나눠가지고 당사자의 소송행위요. 부인, 주장, 부인, 항변, 자백, 무슨 신청 뭐 이런 것들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무효만 있고요.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취소, 그러니까 민법 규정을 유추해서 취소라는 건 없어요. 없다. 취소는 건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취소를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취소를 인정하는 게 하나도. 판례에 따르면. 대신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철회. 철회. 그러니까 철회 같은 거는 뭐 대표적인 게 소취화 같은 거. 그죠? 취소가 아니라 소취화 같은 걸 허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기본 지식으로 당사자의 소송을 취소한다 이러면 안 돼요. 취소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무효나 철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효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법원의 소송행위에서는 판결은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판결은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판결밖에 없어요. 법원의 소송행위죠. 나머지 법원의 소송행위는 또 나머지 판결 이외에 나머지 법원의 소송행위는 마찬가지로 취소라는 게 없어요. 여기도 취소를 못해요. 그냥 무효면 무효로 처리해버리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통틀어서 당사자 그다음에 법원의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거는 판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판결은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법원 스스로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취소해도 절차 한정에 반하지 않죠. 그러나 당사자의 소송을 취소하면 절차 한정에 반한다. 이게 키워드죠. 가장 논 것 중에. 예, 그래서 민법 규정을 유추적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면 돼요.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법원의 소송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기본 개념부터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 민소법 규정 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훈시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누죠. 그리고 훈시 규정은 아까 본 대로를 위반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반 시 위반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무 규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학설도 훈시 규정설, 뭐 직무 규정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럴 때 위반해도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유효하게 되는 거죠.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199조 보면은 민소법 판결의 선고는 6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판결 선고는 소재기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게 거의 없죠. 한 10%나 되려나? 나머지는 다 넘죠. 그런데 그걸, 저기 효력 규정으로 보면 다 무효가 되잖아요, 판결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판결이 있으나만 하니까는 이거는 요 199조가 대표적인 훈시 규정, 직무 규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재기 후 6개월 이후에 판결은 유효한 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판결 뭐 1년, 2년, 3년 지나서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훈시 규정이고,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거의 안 나와요.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훈시 규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하나만, 근데 처음에 나오는 게 거의 딱 하나 정도? 뭐냐면은 위법해도 법을 위반한 거죠. 법을 위반. 민소법을 위반했다. 민소법을 위반해가지고 부적법해도 효력, 유효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법을 위반해도 유효하다. 이런 게 훈시 규정이거든요. 법을 위반해도 행위는 유효하다. 이렇게. 그런 게 대표 주자가 저기에요.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위반해도 유효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공시송달은 뭐 엄청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게 오히려 199조보다 이런 거를 한번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공시송달이 위법해도 유효하다. 이런 말이 계속 그럼 그게 중요 쟁점이잖아요. 부적법해도 유효하다. 그래서 훈시 규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195조 공시송달. 이 정도 하나. 그리고 처음은 이건 잘 나오니까. 예, 그래서 훈시 규정은 이 정도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훈시 규정을 뺀 나머지 99% 정도는 전부 다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그 다음에 효력 규정도 다시 둘로 나누죠.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그러니까 민법이랑 완전히 틀려요.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민법의 임의 규정과 민사소송법의 강행 임의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강행 규정이 임의 규정. 그래서 소송 요건 비롯한 민사소송법의 90% 이상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은
그 나머지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강행 규정이든 임의 규정이든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무효예요. 무효. 이거는 무효인데 논의의 실익은 강행 규정은 당사자가 이의를 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직권으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위반됐으면은 위반의 효력이 발생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가 당사자 이의죠.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심사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조사, 그죠?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한다. 같은 말, 그죠? 예, 그래서 당사자 이의가 기준이에요. 당사자 이의 기준. 그래서 임의 규정은 지금처럼 당사자 이의가 이제 기준이 돼서 강행 규정과의 차이점은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이의를 해야지 위반 여부를 심사한단 말이에요. 법원이, 그죠? 그때 비로소 위반 시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근데 이의를 하지 않으면 위반의 여부를 판단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자면. 그래서 위반의 하자가 치유돼서 그런 걸 갖다 이권 포기 상실라고 본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강행과 임의 규정에서의 차이점은 이의 유무죠. 저 이의는 나중에 보면 뭐 본한전 항변이랑 같은 말인데 어쨌든 이의 유무를 불문하고 심사하는 거 직권조사 사항인 강행 규정과 이의를 해야지만 심사를 하고 이의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되는 임의 규정. 완전히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죠?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중요성은 거의 뭐 강행 규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여기 민사소송법에서 중요 쟁점은 거의 여기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임의 규정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한 5-6논째 문제 정도 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쌍방 대리니 소송 절차 중단 중 소송행위니 뭐 교환적 변경에서의 거기 뭐 청구기초 동일성이 없다, 반소의 상호관련성 없다, 막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한 5-6개 돼요, 그죠? 그런 거 빼고는 그런 거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강행 규정에 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책으로 가세요. 그럼 요거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민사소송 법규의 종류에서 꼭까지 하고 그래서 여기는 뭐 민사소송 법규의 종류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반대로 논의의 실익 개관은 했죠. 그래서 첫째 민사소송 법규 위반 시 소송법상의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큰 논의의 실익이고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 이의권 행사해야 되냐. 이거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논의의 실익이고 행사해야지만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죠? 하자 치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행 규정은 하자 치유가 안 되고 임의 규정은 하자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소송 절차라 당사자로 임의로 변경하는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좀 나중이라도 본질적인 요 3가지죠. 3가지. 1번, 2번, 3번. 그래서 이제 효력 규정과 먼저 훈시 규정을 나눠보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그 민소법 규정을 위반 시 소송법상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훈시 규정이라고 하고 아까 본 대로 199조 정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내 5개월 내 판결을 선고하라. 그 도감은 그래도 유효하다 하는 정도. 그래가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거는 이제 공시송달이었는데 곧 나중에 가서 연습하기로 하고 공시송달 하나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위반 시 위반의 효력 무효 또는 무효라고 합시다. 취소는 없다고 보고요. 발생하는 것이 효력 규정이다. 판결의 취소 빼고는 취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효력 규정이다. 그래서 효력은 또 강행과 임의로 나눠진다. 이렇게 돼서 분류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볍게 보는데 하여튼 이게 틀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진도 나갈 때 또 다 강행이다 임의다 나누니까. 그러면 효력 규정 안에는 다시 강행과 임의가 된다. 그래서 강행 규정. 이 나오는데 강행 규정 아까 본 대로요. 이를 위반 시 당사 이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나 절차는 이에 위배된 소송행위는 전부 무효가 되는 규정이고 법원은 이의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이걸 심사한다. 그래 직권조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결국 같은 말이죠. 이의 유무를 불문하고 항상 따라다니죠. 직권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다니는 거. 답안지 쓸 때도 이렇게 이의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심사한다. 직권조사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재판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익성에 근거를 둔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법원, 직권, 공익 이게 다 같은 차원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법원, 직권 이렇게 세 개가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항상 그죠? 그래서 무슨 키워드 아니 논거 쓸 때도 공익성을 근거로 한다, 법원으로 직권으로 한다. 그게 그대로 세 개가 세 개가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같이 언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본 대로 쭉 한 다음에 민사소송법 규정 중 대부분 90% 이상이 이게 해당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 풀이에 그래서 그죠? 사례 풀이에서 법원의 결론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법원의 결론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일단 공통분모를 모아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요까지 하는데 요거는 지금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10분 쉬고 여기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어요. 예, 그럼 10분 쉬고 합시다.